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전쟁을 향한 일본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바탕으로 사정거리 1000km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뒷받침할 핵심 전력입니다. 앞서 일본은 항공기와 수상 함정에서 발사하는 걸 전제로 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서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일본 도서부 침략을 막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자위대는 전자력을 통해 초고속 장사정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전자포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새로운 방공수단으로 전자포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이미 올해 방위예산에 연속 발사 능력이 뛰어난 전자포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65억엔을 책정했는데요. 전자포는 전도성이 강력한 소재로 만든 두 개의 레일 사이에 전도성이 뛰어난 탄을 넣고 대량의 전류를 흘려 발생한 자기장으로 날려보내는 무기입니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전자포는 전차포탄의 초속 1700m를 훨씬 상회하는 초속 2000m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전자포 고속 연속 발사 기술을 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2028년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새 벽두부터 일본은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으며 공격 능력 보유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한국에게 뒤처진 방산 수출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냐고 한탄하며 비관적인 칼럼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방위산업은 각종 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패망을 기점으로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더 초라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산업은 방산으로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방산의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요. 실제로 일본 최대 방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지난 1884년에 창업했고 가와사키 중공업이 1878년, IAH가 1853년에 설립되며 주요 방산기업들이 모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현재는 전체 매출 중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사의 출발 자체는 군수 제조였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활약한 전함 야마토와 전투기 제로센을 만든 회사가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지난 1910년 처음으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일본은 100년이 넘는 항공기 제작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1935년 미쓰비시가 96식 함상 전투기를 개발하자 일본의 자신감은 커졌고 96식 전투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일본은 최신의 항공기를 독자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제로센의 경우 미군의 P-45호크나 F-4F 와일드캣 함상 공격기를 공략하는 등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 속도, 긴 항속거리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제트기까지 생산하며 한국 2호 병기라는 명칭으로 제트 전투기인 킷카를 개발해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방산제조 역사는 패망 후 빛바랜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신기술을 탑재했다며 각종 무기를 내놓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개발한다는 스텔스 전투기 F3만 보더라도 공중 기동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무기 수출 3원칙을 깨버릴 정도로 수출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방산 수출을 야심차게 추진했고 작년에 방위비 1%룰까지 깨버렸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본 방위산업 수출 1호로 기대됐던 제품은 신메이와 중공업이 제작한 US-2 수상 비행정으로 넓은 영해를 가진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또 다른 수출 효자로 기대됐던 잠수함 역시 사실상 국제시장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5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에 소류급 잠수함 최신 개량형을 제안했고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프랑스 바라쿠다에게 패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잠수함이 일본 잠수함을 뛰어넘은 상황으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다른 최신 무기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은 UA에
C2로 불리는 최신형 군용 수송기를 수출 품목으로 내걸었지만 오로지 일본 내에서 자위대 장비 수송을 가정하고 제작됐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선 일본 기업들의 무기 수출 대박 기대가 환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지난 40년 가까이 정부 보호 속에서 지내면서 고비용과 비효율이 고질병처럼 돼버렸다고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일본의 무기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수출의 취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작성된 일본 군사 전문가의 좌절의 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마리 군사 전문 기자가 일본의 방위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냉정한 시각으로 일본 방산업계에 대해 심층 분석한 글인데요.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침체된 국내 방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방위장비청을 신설하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류급 호주 수출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레이더를 태국으로 수출하려 했던 것, 인도네시아로 소형 구축함을 수출하려는 시도 역시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즉 일본의 방위산업은 역사와 규모, 기술에 비해 처참하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마구치는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세계 베스트셀러로 떠올랐고 AS-21 레드백은 호주에서 독일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엔 천궁2를 사조라는 거액으로 UAE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남아시아를 주력 시장으로 삼으면서 최근 무기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IAI치,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 제조업체들은 전차를 비롯해 항공기, 선박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문가 타쿠쇼쿠 교수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무기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1급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산 무기는 높은 가격, 노후화된 기술로 경쟁력이 없어 무기 제조 업체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고마스사는 장갑차 개발과 생산을 중단했고 최근 미쓰이 ENS는 조선 군함 유닛을 미쓰비시에 매각했습니다. 일본은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위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여전합니다. 야후재팬에 일본 정치평론가가 쓴 컬럼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 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컬럼은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지 3일 만에 2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일본인들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컬럼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의 방위사업을 망하게 하면 일본과 한국이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방력이 약하니 일본을 실제적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함을 건조하는 한국의 조선업을 강력하게 공격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전투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본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산 무기는 비싸고 품질이 나빠 비리 덩어리다. 일본의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무기를 사는 국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극히 성실한 칼럼이지만 일본 내 반일, 친한단체 때문에 이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 등 일본 칼럼니스트에 대한 칭찬과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국 방위산업을 통해 한국제 무기를 국제시장에서 몰아낸다는 주장은 마치 북한이 미국을 장거리 미사일로 굴복시킨다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공상에 가까운데요.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은 이제 일본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